레고 시리즈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다가 제가 레고 전문가도 아닌지라 디테일하게 다루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만 레고의 변천사 중에 대략적인 흐름 정도는 알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레고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은 성에 안 차시겠지만 그런 부분은 댓글을 통해 추가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레고 3편 시작하겠습니다. (1973년) 아랍 산유국들에 의해 석유 파동이 일어나고 전 세계는 또다시 경제 위기를 겪게 됩니다. 가파르게 성장하여 2097명의 직원을 고용했던 레고사 역시 1974년부터 1977년까지 1000명 가까이 인원을 감축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1977년 할아버지 올레와 아버지 고트프레드에 이어 켈 키르크 크리스티안센이 레고의 경영자로 참여하게 됩니다. 켈은 아직 회장이 된 것은 아니었지만 레고 브릭이 다른 회사의 제품들과의 경쟁에서 이겨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1978년 시스템 속의 시스템이란 전략으로 특정 테마를 가진 시리즈 제품들을 출시하기 시작합니다. 레고사는 이미 제작된 제품 중에서 특히 인기 있던 제품을 중심으로 레고랜드 타운, 레고랜드 캐슬, 레고랜드 스페이스 이렇게 세 가지 테마를 설정했습니다. 사실 레고랜드 타운은 주택, 자동차, 기차, 배 등 기존에 제작되던 제품군을 발전시켜 도시에서의 삶을 한 테마로 묶어 구성했습니다. 소방서, 경찰본부, 공항, 응급치료센터뿐 아니라 햄버거 가게, 카페, 피자집, 기차역 등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이 타운 테마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도 레고시티라는 테마로 판매되고 있는 장수 테마입니다. 레고랜드 캐슬 테마의 첫 작품은 옐로우 캐슬입니다. 아주 눈에 잘 띄는 노란색 성과 그 성을 지키는 병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름 두 마리의 말도 들어있습니다. 1984년이 되어서야 머리가 움직이는 말 피규어가 등장하게 되는데 같은 시기 성에 세울 수 있는 깃발과 활 등 다양한 부품이 개발되면서 더욱 디테일하게 중세성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1987년에는 캐슬 테마의 한 시리즈로 로빈 후드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포레스트맨 시리즈가 출시되는데 이때 레고의 나뭇잎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후 포레스트맨의 빌런인 울프팩 시리즈도 개발되었습니다. 1993년 또다시 캐슬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중세에 잘 어울리는 설정인 마법사와 용을 추가하여 드래곤 마스터 시리즈가 출시됩니다. 2000년에는 레오 왕과 반대 진영인 세드릭 더블의 스토리라인을 담은 나이트 킹덤 1이 2004년에는 레오 왕과 악당 블라덱의 이야기를 다룬 나이트 킹덤 2가 출시되면서 레고는 장난감에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최초로 설정된 레고 테마 그 세 번째는 스페이스입니다. 사실 1969년 7월 아폴로 11호가 세계 최초 달 착륙을 성공하는 등 1960년대부터 계속해서 우주 기술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레고사 역시 여기서 깊은 영감을 받아 우주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제품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1973년에 출시된 358번 세트 로켓 기지입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는 우주 테마를 전문적으로 제작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용된 브릭 종류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1978년 본격적으로 우주 테마의 제품들을 출시하게 되면서 우주 안테나와 레이더 접시, 노란색 투명 창문 등의 부품이 개발되었습니다. 산소 탱크를 메고 우주 테마 마크를 새긴 우주 비행사 피규어도 만들어지는데 재밌는 사실은 당시 다양한 종류의 헬멧이 개발되기 전이어서 스페이스의 우주 비행사, 타운의 경찰, 캐슬의 기사가 같은 헬멧을 써야 했다고 합니다. 1989년 새로운 레고 테마가 등장합니다. 바로 레고 해적 테마. 해적기 졸리 로저가 새겨진 깃발이 매달린 빨간색 줄무늬 돛의 해적선과 파란색 줄무늬 돛의 해군 카리브해 순찰선의 대립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레고 해적 테마가 만들어지면서 가장 눈에 띄게 바뀐 부분은 단연 피규어들의 얼굴 표정입니다. 기존의 레고 피규어들은 직업, 성별 상관없이 기본 얼굴 디자인으로 통일되어 있었지만 해적 테마부터 다양한 얼굴 디자인이 도입되었습니다. 해적 선원의 경우 남성 피규어는 수염을, 여성 피규어는 립스틱을 발랐으며 해적의 지도자 레드비어드 선장은 붉은 머리와 붉은 수염, 왼쪽 눈에는 안대까지 썼습니다. 게다가 왼쪽 손의 갈고리, 오른쪽 다리에 의족으로 디자인되며 레드비어드 선장 고유의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또한 선장의 베프인 붉은색 앵무새도 만들어져 오른손에 끼울 수 있었습니다. 원숭이 피규어와 상어 피규어도 이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레고사는 해적 테마의 흥행을 위해 장난감에 스토리텔링 요소를 부여하게 됩니다. 해적과 해군의 전투 이야기를 담은 황금 메달이란 이름의 만화책을 함께 판매했던 겁니다. 1995년에는 레고 디자이너 닐스 밀란 페레드센에 의해 해골 피규어가 최초로 만들어져 해적 테마와 캐슬 테마에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닐스가 디자인한 해골 피규어는 죽은 피규어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에 의해 출시되기 10년 전쯤인 1985년에 이미 제작된 것이었다고 합니다. 랜드로버 디펜드, 포르쉐 911, 폭스바겐 T1 캠퍼밴 등 아주 높은 난이도의 레고 세트인 동시에 수많은 마니아층을 가지고 있는 테마가 바로 레고 테크닉입니다. 그런데 레고 테크닉의 시작은 레고 테마의 분화보다 먼저였습니다. 1977년 레고 테크니컬 세트란 카테고리에 속한 첫 번째 제품 팜 트랙터가 출시됩니다. 부품들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기어축과 축을 끼울 수 있는 구멍 뚫린 판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톱니 모양의 기어를 통해서 기계식 움직임을 가능하도록 설계했는데 트랙터가 앞뒤로 움직일 때 노란색 탈곡기 부분이 회전하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같은 해 출시된 오토 체이스는 핸들을 돌려 앞바퀴를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이후 1979년에는 불도저, 모터사이클, 1980년에는 엔진, 오토 체이스, 1981년에는 헬리콥터, 듄버기, 하베스트 트랙터 등 해마다 테크닉 제품들이 꾸준히 출시됩니다. 그러던 1982년 배터리를 넣어 실제로 작동하는 모터를 장착한 최초의 모델이 출시됩니다. 바로 전동 유니버셜 빌딩 세트. 그리고 유럽에서는 이때부터 레고 테크닉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1984년에 와서는 공압 시스템, 즉 공기의 압력을 이용하여 작동이 가능하게 한 제품들이 만들어집니다. 지게차, 굴삭기 등의 고무 호수가 연결되어 있어 펌프질을 하면 연결된 부위가 움직이는 방식이었습니다. 이후 모터 기술과 공압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며 1990년에는 모터 3개를 한 번에 작동시킬 수 있는 컨트롤 센터가 출시됩니다. 조립한 레고에 펜이나 연필을 연결하여 컨트롤 센터로 작동하여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쓰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1997년 레고 테크닉 모델에 최초로 바코드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미리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바코드 명령어를 인식하여 재생하는 방식으로 작동됩니다. 그리고 이 모델을 모태로 하여 로봇을 만들고 프로그래밍하는 레고 마인드스톰이 만들어져 독자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2007년 레고의 처음 모터가 도입된 지 30년이 지난 이 시점에 파워 펑션이라는 혁신적인 동력 시스템이 출시됩니다. 이로써 파워 펑션을 적용한 전동 불도저 모델은 완전히 무선으로 작동하는 첫 번째 제품이 되었습니다. 이후 파워 펑션 시스템은 10년 넘는 기간 동안 레고 테크닉의 움직임을 불어넣는 중요한 역할을 해오게 됩니다. 그러다 2018년 파워드업, 2019년에는 컨트롤 플러스라는 시스템이 등장하면서 파워 펑션 대신 레고의 동력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커넥터 모양이 변경되었으며 무엇보다도 블루투스 기능이 도입되면서 휴대폰 앱을 통해서 작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레고 테크닉 테마가 발전해 오면서 수많은 스포츠카와 특수 차량들이 만들어져 지금까지도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한편 2008년부터는 건축의 과거, 현재, 미래를 축하하는 것을 목표로 레고 아키텍처 테마가 만들어졌습니다. 미국 시카고에 있는 윌리스 타워를 시작으로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런던 빅벤 등 세계 곳곳의 다양한 건축들을 레고 블럭으로 구현했습니다. 2012년에는 우리나라의 숭례문을 모델로 한 제품이 출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2016년부터는 베니스, 베를린, 뉴욕, 시카고, 런던, 상하이, 샌프란시스코, 파리, 라스베가스, 도쿄, 두바이 등 랜드마크를 중심으로 한 도시 개념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작은 블럭을 조립하여 사실상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레고는 수많은 브랜드와 함께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1999년부터 제작되기 시작한 스타워즈 시리즈, 엑스윙과 타이파이터 등 영화 속에 등장하는 우주선과 캐릭터들이 레고로 출시되자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20년 이상 시리즈가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끝판왕은 2007년에 출시된 밀레니엄 팔콘이었습니다. 스타워즈의 한 솔로가 타던 우주선으로 무려 5,195개의 블럭이 사용되는 엄청난 크기의 모델로 출시 당시 $500에 판매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종 이후 가격이 급격히 올라 2015년 기준 600만원 정도에 거래되기도 하면서 레테크의 시대를 이끌었습니다. 2017년에는 7,541개의 블럭을 사용하며 기존 모델보다 더 큰 뉴 밀레니엄 팔콘이 출시되었습니다.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2001년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이 흥행리에 개봉하면서 레고 해리포터 시리즈가 출시됩니다. 이후 시리즈가 이어져 오다 2011년에 단종되었으나 2018년부터 신비한 동물 사전을 포함하여 다시 리뉴얼되면서 현재 레고 위저딩 월드란 시리즈로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은 단연 호그와트 성. 6,000개 이상의 블럭이 사용된 호그와트 성은
높이 58cm, 폭 69cm, 깊이 43cm의 아주 큰 모델로 성 외부뿐 아니라 교실, 마법사의 방, 해그리드의 오두막, 커다란 버드나무 등 영화 속 호그와트 성을 디테일하게 표현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인기 게임 마인크래프트를 기반으로 마인크래프트 마이크로월드 숲이 출시됩니다. 마인크래프트 게임이 가진 동굴 지형을 표현하기 위해 지하 부분에 빈 공간을 만들었으며 4개의 지형을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레고 마인크래프트 중 가장 큰 제품은 2017년에 출시된 마인크래프트 산 동굴입니다. 2863개의 블럭이 사용되며 동굴거미, 늑대, 아기 늑대, 양, 슬라임, 박쥐 등 다양한 동물들이 포함된 초대형 모델입니다. 마인크래프트를 좋아하는 초등학생들은 레고 마인크래프트 역시 좋아하기 때문에 어린이날 최고의 선물이 되기도 합니다. 레고는 이뿐 아니라 반지의 제왕, 디즈니 프린세스 시리즈, 마블 유니버스, DC 유니버스, 심슨, 미니언, 오버워치 등 아주 많은 콜라보레이션 시리즈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레고 테마의 경우에도 미처 다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주제별로 랭킹 백과사전을 통해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레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